네, 시장의 프로들과 함께 마감 30분 앞두고 있는데요. 전략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염정 하이투자증권 차장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월 출발이 좋은데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자동차 그 안에서도 전기차입니다. 테슬라의 질주 그리고 GM의 간밤 깜짝 실적, 전기차 관련주 이제 충전 다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염정 차장님께서 2차 전지를 처음에 가져와 주셨는데 이번에 전기차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잘 가고요. 선정 배경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오늘 시세가 답을 해준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나 완성차, 전기차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밤에 GM이라든지 포드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이제 급반등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2차 전지 섹터와의 결부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완성차를 이야기하는 것과 2차 전지 이야기 같이 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장기적 성장성을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기에 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슈를 좀 자세히 들어가서 봤을 때 일단 GM의 간밤 실적 발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그랬지만 수요에 있어서 우리 지금 너무 주문 많다. GM에서는 사실 테슬라와 포드 쪽에서 가격 인하에 있어서 어떤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아주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하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수요 우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축으로 보면 될까요? 아직까지 전체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 저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은 전기차뿐 아니고 전체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둔화인 거고, 저는 전기차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연차도 마찬가지로 수요 둔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연차와 전기차의 전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10% 정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 20%까지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빠른 성장을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좀 혜택이라든지 그에 대한 좀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우리는 좀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요. 양극재 업체라든지 셀업체 등이 지금 미국 쪽 IRA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3월에 IRA에 대한 또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유럽 역시도 원자재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게 관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잠시 후에 질문 가고요.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미국, 유럽 염정 차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를 통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를 하나씩 불식시키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 가격 인하는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IRA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상업용 리스 쪽을 우리 주력하겠다. 네. 완전히 공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응한다는데 이거 비중 별로 안 높다면서 어떻게 수혜 받을 수 있겠어요? 우선 우리가 그 자동차 완성차에 더해져서 미국의 리스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거의 중고차 대응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완성차의 시장 파이만큼 또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매출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만큼의 플러스 알파 요인은 명백한데,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지금 이 시점 안에서 그 리스에 대한 부분이 완성차에 대한 부분보다 가격의 매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 소매 판매 부분을 놓고 보면 16%가 리스예요. 이게 16%라고 하면 높은 수치인지 낮은 수치인지 잘 모르는데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이 수치가 거의 코로나 정도의 수준까지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을 하려면 일상적인 주기를 놓고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자, 이게 다시금 리스에 대한 부분에 가격이 올라오는 걸 봐야 되는데, 신규 차량에 대해서 구매 융자 부분, 그리고 리스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비교가 필요해요. 그러면 선행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부분의 리스 부분 매출의 증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게 체크를 살아나는지. 하면, 네,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확답을 줄 수 없지만 신규 차량 구매 융자 이 지표를 통해서 네. 살아나는지 여부를 본다면 확실히 여기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체크할 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염 차장님께 다시 가서 유럽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생각보다 유럽이 경기도 괜찮다고는 하고 여기에서의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쪽으로도 네. 확실히 수혜 받을 수 있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럽 쪽에 그만큼 모멘텀이 있어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이제 셀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이 제가 일단은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을 미국 증설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 맞춰져 맞아요. 있게 지금 돌아갔는데 지금 사실 지금 글로벌하게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가장 지금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에 대한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로 지금 거의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린 중국 업체와 배터리 업체라든지 완성차 업계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을 좀 배제하고 그러면 유럽 말고 미국 말고 그 다음은 유럽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2035년부터는 저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를 금지를 하고 네. 있고 지금 빠르게 이제 탈탄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에 대한 정책이 좀 지연됐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 걸어야 될 상황인데 유럽도 지금 빠르게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침투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폴란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헝가리라든지 폴란드 쪽에 대한 지금 투자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의 원자재법도 미국의 IRA랑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유럽 내에서의 생산이라든지 유럽 내에서의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이에 대한 가안이 나오기로 했는데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역시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 내에서의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좀 관심, 특히나 이제 좀 소재업체 쪽이라든지 이제 셀업체 쪽에 대한 부분 관심이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좁혀가네요. 좁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완성차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밸류체인이 강해요. 특히 셀 안에서는 삼성 SDI가 이번에 좀 치고 올라오고 어제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밀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네. 오늘 정말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GM 쪽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투자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이쪽으로는 그러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주가 탄력 강력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셀업체보다는 일단은 뭐 셀업체는 사실 뭐 한 번에 세게 가는 쪽보다는 사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수급에 의해서 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뭐 9% 상승. 네. 어제 하락분 한 5%까지 합치면 거의 하루 만에 15%를 지금 다 회복하는 강하게. 모습이다라고 예.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어제의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이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았다가 바로 또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어? 그렇다면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 역시도 캐파를 더 늘려줄 수 있는 괜찮은 거 상황인 거고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2차 전지 내에서의 소재 쪽의 소재단에서는 계속해서 파이가 커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주가로 좀 증명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은 결국은 뭐 우리가 뭐 한 기업이 만약에 한쪽이 포스코 케미칼 수주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쪽을 뺏기는 네.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각인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지금은 2차 전지 전반 그리고 소재단 그리고 장비주도까지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당분간은 또 주도 섹터가 2차 전지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월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괜찮다. 그러니까 파이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다. 그럼 이 안에서 누굴 골라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토픽이 누구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단의 종목이 아닌 또 다른 종목을 저는 또 이제 우리가 완성차 업계, 전기차 업체라든지 예. 완성차 업계 쪽에 토핑을 잡았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네. 포인트일지 궁금하고 일단 종목부터 여쭤볼게요. 네, 현대오토웨버를 가지고 아. 왔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어제부터 시세가 좀 강하게 실적과, 나오고 네.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현대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결국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저는 핵심 사업부다, 핵심 사업 계열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장 쪽에서의 사업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좀 전기차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기차가 또 스마트카화 돼가는 이런 과정, 결국은 자율주행과 전기차와 결국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결합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차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또 자율주행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현대오토에버를 좀 가지고 왔고, 단기간에 지금 어제 오늘 좀 한 12% 네. 가까운 상승세가 뭐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대오토에버의 좀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현대오토에버 주봉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은 최근 2년간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에서의 구간 반복을 했습니다. 2년 사이에 크게 이탈한 적이 없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지켜가면서 구간 내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는 10만 원 초반대에서 15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결국은 15만 원대에 대한 저항선을 좀 뚫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문제지만, 과제지만, 그 문제는 아니죠. 예, 과제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저항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오토에버 뭐 실적과 함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16만 원까지 보고 있던데 지금 차트 길게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딱 갇혀 있네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밸류 재평가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또 염 차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차 탑픽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오늘장 두 번째 섹터 누굴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강합니다. 3, 2, 1 발사. 진짜 이렇게 발사되나 봅니다. 우주항공주가 지금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후장의 시세가 상당하거든요. 이 가능성과 기대감이 이제는 주가 레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성웅 이사의 시선이 머문 곳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아니 조금씩 올라왔나 싶었는데 오늘의 이 같은 상승은 연초 들어 처음 아닙니까? 네. 지금 AP 위성이 상한가고요. 세트랙아이 22%의 급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세. 왜 이렇게 강해요? 우선 그 주가 같은 경우에 방향성은 정책이 뒷받침되는 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뭐 연성장 20% 이상을 나타내면 좋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의 방향성, 종목의 방향성은 위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정부의 정책의 그 명확한 지점, 그 연에 뭐 얼마 투자한다든지 그런 명확함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대기업군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관 사업자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하나의 모멘텀이죠. 구체화된 거래가 나타날 수 있음, 그 부분이 이겠고요. 이게 주가 상승이 가속화된 건 우리나라에서 1시 한 15분, 20분 기점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건가요? 예, 이제 방미를 해서 나사에 이제 좀 뭐 방문해서 이 기술력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AP위성은 상한가,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가속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우주 동맹이 다시 속도 붙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미래 우주 경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우주항공청도 네. 새롭게 이제 개청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양성 전략회의 오늘 경북에서 가졌다고 하는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일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 이쪽에 인력 양성에 돈을 쓰겠다라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합적인가요? 네, 복합적으로 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AI 챗도 연관이 있고 우주도 연관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딱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언급을 통해 뭐 상승을 더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게 된 거죠. 시장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접근 중에 하나겠습니다. 오,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염 차장님 시각 너무 궁금한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지금 진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성 시스템 지금 관련 종목들에게는 얼마나 큰 수혜예요? 뭐 사실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 섹터 자체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제 설립이라든지 특별법이 지금 조성이 됐고 지금 뭐 직접 뭐 이번에는 뭐 경남 쪽에 이제 우주 관련된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가 좀 쉽지 않은 좀 섹터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 때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좀 상승하기 좀 쉽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 좀 과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건 너무 많은데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니까 좀 네. 따라잡아야 되나 우리가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네. 놓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주가만 봤을 땐 초조해져요. 네. 이 이사님 추가적으로 지금 스타링크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네. 대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얼마나 파급력 있어요? 시장이 한 국가의 통신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 부분을 잘 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기간 통신 사업자를 스타링크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이 저궤도 안테나를 납품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열리는 측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한 단계 더 추가될 수 있음을 바라보는 거죠. 네. 좋은데요? 그러면 레벨업 가능하다. 토픽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주항공과 함께 방산 쪽도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올해에도 뭐 종전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보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방산주 측면에서는 꾸준히 모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이세요? 구조가 좀 다릅니다. 방산주는 밸류의 매력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똑같이 올해 보여주면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걸 바라보고 네. 있어요. 그러면 수주는 나와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쟁이 종전이 된다. 그러면 방산주는 밸류 매력이 있음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면서 업종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모아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레벨업을 기대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와 함께 반응하는 그럼 종목들 1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방미 기간 안에서 이 한미 우주동맹과 관련된 뉴스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오늘 신호탄이 나오는 종목 가운데 토픽 있을까요? 토픽은 세트레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 시세가 너무 나버려서 너무 강한데요. 예, 조금은 그렇지만은 포인트 딱 말씀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우리가 천리안 위성의 레퍼런스 바탕, 여기에 대해서 저궤도 위성 사업은 원래 비용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투자로 인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더해져서 매출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원년, 이런 점에서 실적과 모멘텀을 함께 갖춘 기업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면 세트레가이가 지금 오늘장에서는 19% 급등이거든요. 네. 너무 강한데요. 44,000원까지 올랐다가 살짝 윗골이 달려 있네요. 네. 여력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45,000원까지 제가 책정을 했는데 네. 아까 매수가를 38,700원을 말씀을 드려놨어요. 급격하게 올랐죠, 네, 오후장. 대응은 한 41,000원 이 정도 종가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골라낼 때 이 매출과 관련해서는 매력도를 꼭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픽으로는 세트랙 아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시선이 머문 섹터까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염정차장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